자,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주요 악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악기상이라는 얘기는 기상인데 그냥 악한 기상, 그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유발하거나 재해를 유발하는 기준 이상의 기상 현상이지, 그지? 그래서 뭐 태풍이나 강풍, 호우, 대설, 건조, 한파, 황사, 폭염 등등등 이런 것들이지, 그지?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제 빈도는 낮지만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유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뇌우라는 말이 나와. 뇌우. 뇌우는 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소나기를 강하게 내리게 하는 이런 현상이 뇌우입니다. 뇌우. 그래서 당연히 뇌우가 발생할 때는 이제 불안정한 대기에서 형성된 뇌운에서 그지 주로 발생하며 자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이제 방전이 일어나 그지 전류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뇌우입니다. 뇌우. 주로 어느 천에 생겨? 우리 여름철에 주로 많이 생기지 천둥 번개. 그래서 가열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하강이야, 그지? 강하게 상승할 때. 그다음에 또 온대 저기압이나 태풍에 의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할 때. 일단은 기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제 구름이 생기고, 그지? 이제 비가 내리게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또 한랭전선에서 찬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빠르게 상승할 때. 다 지금 공통점이 뭐야? 상승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필수 암기사항이 뇌우의 발달 과정을 한번 보세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적은 단계, 그다음에 성숙 단계, 이제 소멸 단계의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적은 단계는 일단은 상승기류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저군이 급격하게 일단 성장을 하고 특히 요 성숙 단계가 중요하지, 그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부분이지, 그지? 상승 하강, 상승 하강을 반복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강한 소멸 단계지, 그지? 강한 소나기로 인해 하강기류가 점차 우세해지면서 내우가 소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뭘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우의 발달 과정이 있지, 그지? 적은 단계, 적은 단계, 적은 단계,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성숙 단계, 그 다음에 소멸 단계, 요 단계를 꼭 암기를 하시고 그림 매칭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뇌우에 의한 피해 가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우는 6월에서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국지성 호우, 그 다음 번개,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 낙뢰 등의 인명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우 하나 있고 그다음 우박. 우박은 뭐야? 지름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지, 그지? 그지? 심하면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초여름이나 여름에 또는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에 자주 발생하며 정란운, 그지? 아까 적운형 구름 있지, 그지? 기류에 의해 얼음 덩어리가 상승 하강을 반복하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무거워지면 중력에 의해 지표면으로 떨어지는 우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박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농작물에 구멍이 뚫리거나 구멍, 그다음에 줄기 등이 부러지고 수확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이 심하게 파괴되거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박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용어들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다음 우박 단면 중심부에 불투명한 핵이 있고 주위에는 투명층과 불투명층이 교대로 겹쳐져 있고 이와 같이 이 우박에 이와 같이 층이 생기는 가닥은 뭐 상승기류의 세기가 다른 곳을 통과하여 구름층 속에서 상승과 하강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거나 그지 구름 알갱이의 농도가 다른 곳을 통과하게 되면 그치 뭐 결정이 성장하는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우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박. 자, 그다음에 국지성 호우 비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국지라는 얘기는
짧은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범위에서 일정량 이상의 비가 집중되어 내리는 현상인데, 뭐 1시간 동안 30mm 이상 내리거나 또는 하루 동안에 80mm 이상 또는 연강 수량의 10%에 상당하는 비가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집중호우 또는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정란운이 발생할 때 발생하고 장마전선, 태풍 등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대기가 불안정할 때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수십 분에서 수시간 정도 지속되고 보통 반기류이 10에서 20km 정도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내린다. 자, 그래서 내용이 뭐 그냥 읽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내용이 아주 평이합니다. 자, 폭설 뭔지는 알지, 그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짧은 시간이 항상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이지. 그래서 겨울철에 저기압이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해수면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눈구름이 만들어질 때. 자, 그래서 폭설은 도로 교통의 마비와 교통사고 증가, 농가나 축사의 비닐하우스 붕괴 등이 생긴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요즘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 황사가 좀 중요하지, 그지? 자,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또는 대륙 황토 지역에서 강한 바람에 날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승기류가 쫙 생겨, 그지? 그래서 편서풍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강기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딱 영향을 주잖아, 그지? 그럼 이때 사막에서 날아오는 이 먼지 구름이 편서풍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데, 뭐 중국도 이제 산업화가 발달되면서 여기에 많은 공장들이 있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중금속들이 이 황사 먼지에 같이 붙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피해를 많이 주잖아, 그지? 뿌옇지, 그지? 그래서 반원주는 중국의 고비 사막, 타클라마칸 사막, 황토고원 등에 있고 주로 3월에서 5월, 지금 3월이지, 그지? 그래서 발원지에서 강풍이 불거나 햇빛이 강하게 비쳐 저기압이 형성될 때 발생합니다. 자, 무슨 기압이 발생할 때? 황사, 일단 저기압이 형성될 때, 일단 상승기류가 생겨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편서풍을 따라 당연히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 가고, 그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왜 일본까지 가려면 또 바다를 건너야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피해는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안과 질환, 정밀한 기계의 고장 유발, 항공기 운항 지연 및 결항, 농작물 생장 장애 등이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또 악기상, 그지? 악기상, 이상 기상 현상이야, 그지? 강풍은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고, 그래서 온대저기압이나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나 여름철에 태풍이 통과할 때 강풍, 바람이 세면 낙과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 비닐하우스 파괴, 가로수와 간판 피해, 선박 침몰 등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한파는 저온의 기단이 추운 거잖아, 그지? 저온의 기단이 위도가 낮은 곳으로 유입되면서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다 시베리아 고기압이지. 시베리아 고기압이 위도가 낮은 지역까지 확장되면서 발생한다. 장시간 노출 시 저체온증이나 동상 피해, 수도 계량기나 보일러 배관 등이 얼어서, 그지? 파손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상은 이런 종류 좀 알아두면 돼. 뇌우, 극지성 호우, 폭설, 그 다음에 황사, 강풍. 뇌우는 번개를 생각하면 됩니다. 번개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뢰침 설치. 그 다음에 국지성 호우, 침수가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해야 되고, 사전에 배수로나 하수기 정비, 위험 시설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한 제설 작업, 그 다음에 눈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변의 모래나 염화칼슘 준비한다. 대중교통 이용,
황사를 예보하고 대비 외출 시에는 황사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실내 활동을 제절하고 강풍 외출 삼가 그지 유리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해안가의 파도에 휩쓸 위험이 있으니까 바닷가로 나가지 않으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문제로 이 단원을 마무리할게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현상. 이걸 뭐라고 했어? 뇌우라고 얘기했지. 그치? 뇌우. 그 다음에 눈 결정 주기에 차가운 물방울이 얼어붙어 지상으로 떨어지는 지름 5mm 이상의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우박이라고 얘기했지. 그치? 우박.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지성 호우라고 얘기했지. 그치? 국지성 호우.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폭설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폭설. 그 다음에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 또는 대륙의 황토지대에서 대기 중으로 올라간 미세한 토양 입자가 서서히 내려오는 이런 현상.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황사라고 얘기했지. 그지? 황사.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강풍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강풍. 그 다음에 저온의 공기 덩어리 기단이 위도가 낮은 곳으로 유입되어 급격한 기온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을 우리가 한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파. 자, 내후 형성 단계 이거 중요하지, 그지? 제일 먼저 무슨 단계?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하지. 성숙 단계, 그지? 그 다음에 소멸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합니다. 내후에 대한 OX 문제.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는 곳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맞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강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맞죠? 성숙 단계에서는 상승 하강기류가 반복이 돼.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강한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하는 단계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소멸 단계가 아니지, 그지? 성숙 단계야. 이 단계는 성숙 단계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월별 낙뢰 발생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13 말한 2,300, 3,000, 400, 7,800. 오, 여기 만 단위로 넘어가네, 그지? 만. 그러면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철에 가장 많이? 이 여름에 가장 많이 생기네요. 맞죠? 그 다음에 우박이 내릴 당시 기상 상태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기상상 우박 적란운이지, 그지? 적란운과 같은 구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여 강한 무슨 기류가? 상승 기류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국지성 호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1, 2, 3, 4, 5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지성 호우는 강한 무슨 기류에 의해서 상승 기류에 의해서 적란운이 발생하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이야? 좁은 지역이잖아, 그지? 좁은 지역에서 1시간 동안 30mm 이상의 혹은 하루 동안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나 연평균 가승수량의 한 몇 퍼센트 정도야? 10% 정도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 이런 거는 좀 문제가 그렇죠. 그리고 황사가 이동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황사는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편서풍에 의해 서에서 동. 이거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황사하면 봄철이잖아, 그지? 봄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서 안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악기상 내후는 주로 온난 전선이 통과할 때가 아니고 무슨 전선이야? 한랭 전선이 통과할 때입니다. 틀렸고. 집중호우는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에 발생하지, 그지? 틀렸고. 안정 틀렸고. 중국과 몽골 지역의 사막화를 억제하면 황사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조금 간단하고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주로 뇌우와
황사를 가지고 시험에 좀 많이 출제하니까 특히 뇌우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세요. 감사합니다.